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금 자체가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 하반기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서 예상했던 이 범주가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 자체가 한 단계 업된 분위기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 사이클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탑승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부터 해서 LNG선 그리고 FLNG까지 계속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주 계약의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측면이 업됐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선가지수부터 해서 환율 그리고 최근에 제가 IR 통화를 통해서 후판 가격 협상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알아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까지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삼성중공업의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 그리고 보험투신과 연기금까지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여겨볼 포인트는 바로 전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금일도 외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좀 들어왔지만 전거래일에 오늘보다 5배가량 많은 외인의 매집세가 들어와준 상황이다. 실제로 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의 매집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모펀드도 7월달 부터 해서 매집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집세는 물론이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더욱더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랑 연기금의 매집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한층 더 업된 그 밸류에이션이 업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적인 흐름세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 4%가량의 4%에서 5%죠.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이러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이 있었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중국을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산업 있죠. 조선산업을 제재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삼성중공업도 탄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영상 막바지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골자가 비슷합니다. 수주 모멘텀 계속되고 고가 선박을 수주하니까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죠. NH증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가도 여전히 강세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2분기에 해양 매출 증가와 안정적인 이 건조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부터 LNG선, FLNG를 통해서 수주 목표 달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뻔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자체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때 당시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했고 결론적으로 또 돌아가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지수가 또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메이저 선사들의 컨테이너선 발주 재개가 본격화되었고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컨테이너선 발주로 인해 이 가용 슬롯 감소가 빨라졌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선박 발주 규모가 확대되거나 선가 상승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재차 확산이 되고 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글을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메이저 선사의 컨테이너 발주가 재개되고 수주도 더욱더 따낼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선가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간 수주 목표의 50%를 달성한 상태다. LNG선부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컨테이너선 그리고 FLNG 한기까지 수주를 하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라는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단일적인 이슈 자체도 좋은 흐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산업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하반기에 조선업과 중공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선가 지수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이러한 정세적인 분위기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 항상 조선주를 찾는다라고 제가 어떤 특징적인 부분 짚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장세 자체가 트럼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산업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주목을 하는 거겠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무역 제재하게 되면서 반사익 관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포인트가 바로 유가인데 유가는 이 LNG랑 관련이 있죠. LNG.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트럼프 당선이 되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심지어 현재 패드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고용 지표가 냉각되고 있고 CPI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원자재 시장에 들어와주면서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0불 초반까지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고유가 기조가 강해진다. 조선주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드렸던 이 FLNG 강세가 강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세 기업이기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 FLNG와 연관돼서 수익성을 더욱더 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원유 재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유 재고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7월 17일 오늘이죠. 하방 압력을 좀 공급이 줄어들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유가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7월 31일 날 또 지표가 나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이 부분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유가 역시 더욱더 상승하면서 특히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달러 환율 봐야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조선주 볼 때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뿐만 아니라 환율을 살펴봐야 된다. 사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는 자금이 이탈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달러 강세가 되니까 하지만 조선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디커플링 현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조선주의 어떤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수출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또 트럼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을 전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미국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적인 스탠스를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사용하는 화폐 자체가 가치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선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선가 지수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했죠. 그러면서 컨테이너 선박 관련된 이 선가 지수도 상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선가는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선별 수주 전략이 유효하게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결과값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아 왔었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철광석
가격 역시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성의 곧 이 선박 제조의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수익 개선세가 더욱더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삼성중공업의 이 재무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24년 좋아질 전망하죠. 단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25년, 26년 비교를 해보면 24년부터 했을 때 거의 한 3배 이상 증가를 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3년에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 나왔던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 작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SK해운과 소송 건수 그리고 들이신 매각 대금이 환입이 안 됐는데, 이 부분 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표현을 드렸습니다. IR 담당자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26년까지 환입될 가능성이 높다. 재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삼성중공업의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쭉쭉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죠. 사실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 측정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어쨌든 더 위에 있는 구간이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015년이죠. 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선주가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고 기간이 굉장히 좀 길게 소요가 되는 어떤 산업이다라고도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사실 강한 돌파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위에 구간에 대한 매물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트럼프발 효과를 좀 확실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무역 제재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업 반사 이익 관점이 될 수 있겠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고환율 수혜주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 시장에 원유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유가 역시 고공행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FLNG와 엮이면서 삼성중공업이 어떤 대표적인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